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건강한 자유를 찾아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겪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스트레스와 통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요즘 어깨가 뻐근하시거나 허리가 자주 아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뻣뻣하고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이런 증상들,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한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거든요. 요즘 같은 세상에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자식들 걱정, 손주들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인 걱정까지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그냥 방치하면 우리 몸에 통증이라는 신호로 나타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스트레스가 어떻게 우리 몸에 통증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병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담이 자주 결리는 병과 온몸이 아픈 병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원인을 알면 해결책도 보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몸은 참 신기하게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동으로 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마치 위험한 상황에 대비하듯이 말이죠. 이때 우리 몸속에 있는 자율신경계라는 게 작동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몸을 조절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신경계 중에서도 특히 교감신경이라는 게 활발해집니다. 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의 근육들이 자동으로 팽팽하게 긴장하게 됩니다. 마치 고무줄을 꽉 잡아당긴 것처럼요. 처음에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잠깐 긴장했다가 풀리면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며칠, 몇 주, 몇 달씩 이어지면서 근육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긴장한 근육은 점점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담들었다, 근육이 뭉쳤다고 표현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굳은 근육은 그 안을 지나가는 혈관을 꽉 눌러버립니다. 혈관이 눌리면 당연히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겠죠? 그러면 그 부위에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지고 동시에 쌓여야 할 노폐물들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통증의 시작입니다. 더 심각한 건 우리 몸이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통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내보낸다는 거예요. 혈관을 넓혀서 피를 더 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쑤시고 결리고 아픈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악순환의 시작이에요. 통증이 생기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더 우울해지고 짜증이 나고 불안해집니다. 이 통증이 평생 가는 건 아닐까? 혹시 큰 병은 아닐까? 걱정도 늘어나죠. 그러면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고 또다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근육은 더 굳고 이런 식으로 끝없이 반복되는 겁니다. 첫 번째 병담 자주 결리는 근근막 통증 증후군.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병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바로 근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는 병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담들었다, 근육이 뭉쳤다고 하는 그 증상이에요. 목이나 어깨, 등, 허리 쪽 근육이 딱딱하게 뭉쳐서 아픈 거죠.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한테 정말 흔한 병입니다. 이 병의 가장 큰 특징은 통증 유발점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육 속에 작고 딱딱한 콩알 같은 덩어리가 만져지는데 거기를 누르면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올 만큼 아픕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부위뿐만 아니라 다른 곳까지 통증이 퍼져나가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깨 근육에 이런 덩어리가 있는데 거기를 누르면
팔 쪽까지 저릿저릿하거나 아플 수 있어요. 목 뒤쪽에 있으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울 수도 있고요. 허리에 있으면 다리 쪽까지 통증이 내려가기도 합니다. 주요 증상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서 움직이기가 불편해요. 힘이 잘 안 들어가고 근력이 약해진 느낌이에요. 몸을 돌리거나 구부리는 게 예전만큼 자유롭지 않아요.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저릿저릿하기도 하고, 심하면 속이 메스껍거나 귀에서 이명이 들리거나 현기증이 날 수도 있어요. 특히 목, 어깨, 날개 쭉지 부분, 허리, 엉덩이 쪽에 자주 생깁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으시면서 나도 그런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이 병은 엑스레이나 MRI 같은 검사로는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별 이상 없네요 라는 말을 듣고 돌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아픈데 이상 없다니 내가 꾀병쟁이인가? 하고 속상해 하실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병은 의사 선생님이 직접 손으로 근육을 만져보고 눌러보면서 진단하는 거거든요. 경험 많은 선생님이라면 금방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 병은 치료가 잘 되는 편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 통증 유발점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그 딱딱하게 뭉친 부분에 아주 가느다란 주사 바늘을 찔러 넣어서 근육을 풀어주는 거예요. 바늘이 들어가면서 굳은 근육이 풀리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때로는 약물도 함께 넣기도 하고요. 처음엔 좀 따끔할 수 있지만 효과는 정말 좋습니다. 둘째, 약 치료도 병행합니다. 통증과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진통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근육이완제, 그리고 때로는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항우울제도 씁니다. 항우울제라고 해서 깜짝 놀라실 필요 없어요. 통증 치료에도 효과가 좋거든요. 셋째, 물리치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주파 치료, 초음파 치료, 레이저 치료 같은 것들로 근육을 따뜻하게 하고 풀어줍니다. 병원에서 이런 치료 받아보신 분들 많으시죠? 넷째, 가장 중요한 건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주고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근본적인 치료예요. 두 번째 병, 온몸이 아픈 섬유근육통. 이제 두 번째 병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름은 섬유근육통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담 결리는 병보다 더 심각하고 괴로운 병입니다. 이 병은 온몸이 쑤시고 아픈 게 특징이에요. 그것도 3개월 이상 계속됩니다. 마치 온몸에 염증이 생긴 것처럼, 몸살 난 것처럼 아파요. 그런데 병원에서 검사를 해봐도 염증 수치도 정상, 다른 이상도 없다고 나옵니다. 이 병은 특히 중년 여성분들한테 많이 생깁니다. 100명 중 2명 꼴이니까 생각보다 흔한 병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병의 증상은 정말 다양하고 괴롭습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아요. 밤새 뒤척이다가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온몸이 뻣뻣해요. 마치 밤새 일한 것처럼 피곤합니다. 온몸이 맞은 것처럼 아파요. 특히 관절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픕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물어보면 그냥 온몸이 다 아파요라고 답할 수밖에 없어요. 따끔거리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피부가 예민해져서 스치기만 해도 아프거나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피곤하고 지쳐 있어요. 뭘 해도 금방 지치고 집중도 잘 안 됩니다. 마음도 힘들어요. 계속되는 통증 때문에 우울해지고 불안하고 예민해집니다. 가족들한테 짜증을 내게 되기도 하고요. 이 병은 완전히 낫기는 어렵지만 증상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 약물 치료가 중심입니다.
특히 항우울제가 큰 도움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우울제라고 해서 정신병 약은 아니에요. 이 약은 통증을 줄여주고 수면의 질을 높여주고 기분도 좋아지게 해줍니다. 또 항경련제라는 약도 신경통 치료에 효과가 있어요. 둘째,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프니까 쉬어야 할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예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거요. 처음엔 5분, 10분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세요. 통증의 악순환, 이렇게 끊어냅시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내 통증도 스트레스 때문이었구나 하고 깨달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중요한 건 이 통증이 한번 시작되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근육, 긴장, 통증, 우울과 불안, 더 심한 스트레스, 더 심한 통증. 이렇게 돌고 돌아요.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이 고리를 끊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열쇠, 긍정적인 마음가짐. 통증이 있어도 이건 고칠 수 있다. 나아질 거야 라고 믿으세요. 너무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스트레스만 더 심해집니다. 대신 작은 개선이라도 있으면 오늘은 어제보다 낫네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명상이나 복식 호흡, 좋아하는 취미 활동도 큰 도움이 됩니다. 친구들과 수다 떨고 웃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두 번째 열쇠, 꾸준한 운동. 운동은 정말 만병통치약입니다. 특히 통증 치료에는 더더욱 그래요.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통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씻겨나갑니다. 또 근육도 튼튼해지고 유연해져요. 아픈데 어떻게 운동을 해요? 하실 수 있는데 처음엔 정말 가볍게 시작하세요. 집 앞 골목 한 바퀴 걷기부터요. 그러다 점점 거리를 늘려가고 시간을 늘려가는 겁니다. 무리하지 말고 내 몸에 맞게 천천히요. 세 번째 열쇠, 올바른 생활 습관. 자세를 바르게 하세요. TV 보실 때, 스마트폰 하실 때, 식사하실 때 등 받고 허리 펴고 앉으세요. 오래 앉아 계시면 중간중간 일어나서 기지개 펴고 스트레칭 하세요. 충분히 주무세요. 잠이 부족하면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고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면 좋아요. 스트레칭을 생활화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기 전에 그리고 틈날 때마다 목, 어깨, 허리를 가볍게 풀어주세요. 네 번째 열쇠, 적절한 치료받기. 혼자 참지 마시고 병원에 가세요. 요즘은 통증 전문 클리닉도 많고 좋은 치료법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으세요. 한의원에서 침 맞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치료받는 거예요. 한두 번 치료받고 안 낫는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통증 치료는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어렵지 않으셨죠?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어 도와줘라는 메시지예요.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잘 듣고 대응하세요.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걱정거리가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통증에 잘 대처하는 방법은 배울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꾸준히 운동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필요하면 치료받고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나아집니다. 저도 많은 분들이 좋아지는 걸 봤어요. 혹시 지금 통증 때문에 힘드신 분들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겨내셨어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바른 자세로 앉기, 5분이라도 산책하기, 긍정적인 생각 한 가지 하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아프지 마시고 늘 건강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